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불편해질까? 왜 기대했던 노년이 생각만큼 편안하지 않을까? 사실 노년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물건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노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꼭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노년에 행복하려면 꼭 버려야 할 7가지와 실천 방법. 1. 과거의 상처와 후회. 첫 번째로 노년에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가족 간의 갈등,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혹은 더 잘할 수 있었던 선택들.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종종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현재의 소중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후회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를 벌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들 덕분에 지금의 지혜로운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작지만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1.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의 내가 참 자랑스러워. 매일 반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2. 후회되는 사건을 종이에 적고 이렇게 마무리해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기억은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거나 태워서 날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를 지우기보다 그 위에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2. 남과의 비교. 2번째로 노년에 꼭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젊을 때는 직업이나 외모를, 중년에는 자녀의 성취를 비교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건강, 연금, 혼자냐 아니냐 같은 조건들을 우리는 참 다양한 기준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비교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각자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아도 되고 같은 경로를 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남보다 나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듯 지금 이 순간의 나 역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실천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1. 스마트폰이나 뉴스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SNS, 뉴스에는 언제나 비교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연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이 마음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2. 하루에 한 번 내가 잘한 일을 메모해 보세요.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어. 내가 먼저 인사했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3. 불필요한 자존심. 3번째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 꼭 버려야 할 것은 불필요한 자존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사과하면 내 체면이 깎일까봐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켜낸 자존심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오히려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외로워지진 않으셨나요?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해지기에 그 깊이를 만들어주는 건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하루에 한 번 미안해요 또는 고마워요라는 말을 해보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가까운 이에게든 이 단순한 표현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2.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의외로 상대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지킬수록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마음을 나눌수록 그 벽은 허물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4. 소유에 대한 집착. 네 번째로 노년에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 차, 돈, 명예.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정말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버리지 못한 물건, 정리하지 못한 재산, 잊지 못한 욕심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덜어내는 데 있다. 물건뿐 아니라 관계도 감정도 생각도 조금씩 덜어내며 삶의 여백을 만들어야 진짜 나답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실천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1. 한 달에 한 번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나눔해보세요. 예쁜 그릇, 입지 않는 옷, 오래된 가구.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물건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2. 하루 5분 내 삶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감정이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내 마음의 공간은 훨씬 더 환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진짜 자유와 평온이 있습니다. 5.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익숙함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늘 가던 곳만 가고 늘 듣던 이야기만 듣고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괜히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낯설어서 무섭고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성장의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도 덜 보고 실패해도 괜찮고 어느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실천법 간단히 드려볼게요. 1.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처음은 낯설지만 곧 즐거움이 됩니다. 2. 이런 말로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처음이라서 재밌다. 처음이니까 괜찮다. 실수도 배움이고 낯섦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멈춤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설렘과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6.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여섯 번째로 노년의 평화를 위해 꼭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자주 해보시지 않나요? 앞으로 아프면 어쩌지? 아이들한테 부담되면 어쩌나? 내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까? 물론 이런 걱정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순간이 오면 결국 잘 이겨내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을 얼마나 편안히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1. 하루 5분 심호흡이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2.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실천하고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 불안에 끌려다니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걱정보다는 감사, 불안보다는 평온을 선택하며 살아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7.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7번째,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마지막 감정은 바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잊고 싶은 말이 있고 속으로만 끓였던 순간들이 있죠. 오랜 세월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어둡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실천법은 어렵지 않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1.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 솔직한 감정을 모두 써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는 꼭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꺼내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 자기 전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고마웠던 사람 한 명만. 그 고마운 마음이 원망을 조금씩 밀어내고 감정의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노년은 더 이상 미움에 매달릴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웃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기억들만 채우셔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인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노년에 꼭 버려야 할 7가지 어떠셨나요? 어쩌면 어떤 건 이미 실천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가볍게 살아가도 좋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비워낼수록 더 깊어지고 덜어낼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볍고 따뜻하고 평화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외모를 가졌거나 부유하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말투, 눈빛, 태도 하나하나에서 따뜻함과 여유,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그 실천 방법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작은 울림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노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그 실천 방법들. 1. 외모보다 표정과 자세가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줄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보다 더 먼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밝게 웃는 얼굴, 부드러운 눈빛, 편안하고 당당한 자세는 그 자체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오히려 젊고 화려한 외모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얼굴형이나 옷차림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얼굴의 표정과 몸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과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걸을 땐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사람과 마주칠 땐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내 표정은 상대방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표정, 당당하지만 따뜻한 자세.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말투는 나이보다 젊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겉모습은 분명 연세가 있으신데 말을 시작하는 순간 마치 청춘처럼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분들요. 그게 바로 말투의 힘입니다. 말투 하나로도 사람은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단정하고 멋져 보여도 말에서 비난, 불평, 부정적인 단어가 섞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버리죠.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말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대신 요즘은 참 다양하구나. 이해 안 된다 대신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재촉하거나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언보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품위 있는 말투는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나의 언어가 상대방의 기분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3. 나이에 맞게 가볍게 사는 법. 여러분, 가볍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볍다는 게 가벼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했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다루는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진 분들이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니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 과거의 후회, 세대 간의 벽 같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 가볍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배우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 하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젊은 세대의 방식도 그래,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손주, 자녀와 대화할 때는 가르치는 말보다 그런 건 나도 해보고 싶다는 함께하려는 말을 써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깊이는 충분히 가졌으니 이제는 가볍고 유연하게 여유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나이들입니다. 4. 진짜 매력은 경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어준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풀리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죠. 그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할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함께 나누는 태도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을 안심시켜줍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보다는 그랬구나, 마음 고생했겠다라는 공감의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네요 라는 여유 있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해줍니다. 이렇게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매력은 많이 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5. 취미는 인생의 두 번째 젊음입니다. 배경음악 살짝 밝아지며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는 장면, 악기 연주나 산책하는 모습 영상 삽입. 여러분, 요즘 뭘 즐기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생기 넘치고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만의 취미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취미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손주와 노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산책을 즐기는 것.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미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자존감의 에너지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 3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책을 한 장 읽는 것도, 차를 조용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수채화 교실, 온라인 악기 강의, 스마트폰 사진 편집 앱 배우기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취미를 혼자만 즐기지 말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함께할 때 그 에너지는 더 커지고 더 즐거워지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취미를 위해 산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멋지게 들리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젊고 반짝이는 사람입니다. 6. 건강한 거리감이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1600-1800.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지죠. 노후에도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편안한 거리감을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땐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지고 말을 해도 압박이 없죠. 이런 건강한 거리감을 만들기 위한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조언을 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늘 응원하고 있어라는 태도가 훨씬 더 깊은 지지를 줍니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조용히 다가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너무 먼저 나서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변화나 생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따뜻하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담 없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의 매력은 더욱 깊어지고 진심은 조용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7.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멋있습니다. 배경 영상 창가에 앉아 옛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 노년의 손으로 차를 따르거나 책장을 넘기는 장면 등.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할 거리는 많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무엇을 견디고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분들은 그 자체로 깊고 따뜻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자랑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이해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수많은 계절과 시간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팠고, 어떤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그냥 버티기만 했던 날도 있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자녀나 후배 혹은 친구와 나눌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봤어. 그땐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다 지나가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깊이가 있고 온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짜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려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끌리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속에 진심과 온기를 담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역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따뜻한 매력을 가진 분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